보겠어요? 이 문제는 하나의 풀이가 아니고 문제를 보는 순간 서너 가지 풀이가 다 떠올려야 돼요. 지금 맞은 사람들 중에서 본인 머릿속에 방향이 몇 가지가 떠올렸고 그 중에 최적화된 방향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의 방향으로 맞았다 하고 끝난 사람은 못 푼 사람과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건 원의 방정식을 들어가서 보조선을 그었는데 이 보조선의 심화적인 의미를 본다라면 이거 말로 말 테니까 뭐 추측이 되면 받아들이시고 그만큼만 아니면 마세요. 곡선이 훨씬 많죠. 직선보다. 어디에요? 뭐 그냥 곡선이 많은데 곡선은 직관이 통하지 않는 도형이에요. 직선은 직관적인 도형이에요. 곡선 중에 직관이 통하는 도형이 유일하게 원인데 그나마도 불완전하게 통해요.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곡선을 다루는 기본적인 자세는 직선으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함수 단원을 할 때 직선과의 위치관계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했던 원의 보조선이 그런 의미거든. 보조선은 뭘 거죠? 세 종류인데 세 종류가 결국 직선이죠. 곡선을 직선으로 환원시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이게 보조선에 대한 심화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나올 그런 다른 단원들 기하, 미적분 1, 미적분 2 다 곡선들이거든.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곡선들이 등장을 하잖아. 하다못해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는 대수에서 등장하는 함수의 그래프도 곡선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본적인 도구는 보조선인 직선이다. 그런 의미였고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원의 정의를 해요. 그래서 원의 정의는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원의 정의는 졸라 많아. 왜 정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가요? 원은 누가 만들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어느 문명권, 사람이 아니고 문명권에서 시작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직선과 마찬가지로 졸라 오래된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양해요. 따라서 정의가 다양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건 세 가지다. 정의 1번. 1번은 뭐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되겠어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2번은 90도가 되겠어요. 3번은 아폴로니오스의 원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니야, 한 점. 그 다음에 아폴로니오스의 원.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둬야겠다. 여기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얘가 되겠어요. 얘. 90도. 이 90도가 뭘 말하죠? 원주각이 90도가 된다.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두 점과 한 점을 생각할 때 이 한 점이 이렇게 해서 90도가 되는 점은 내가 지금 찍은 한 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그 몇 개야? 졸라 많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가 돼? 요 하얀색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 알겠죠? 그것 자체를 하나의 정의예요. 우리 수업에서는 정의 2번이라고 부르겠어요. 알아두시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주의할 점은 뭐니? 주의점. 얘는 빠진다. 이 정의에 의하면 파란색이 두 점 중에 한 점이 되면 90도란 각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직전까지는 생겨도.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원은 원인데 얘가 두 점만 제외한 그런 원위의 점이 된다. 뭐 이런 것도 묻는 똑같은 문제가 가끔 등장할 수 있으니까 주의로 알아주세요. 이해 갔죠? 이렇게 하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것도 중요해요. 얘는 중요도가 제일 떨어지긴 하지만 알아둡시다. 아폴로니오스의 원은 뭐냐면 이렇게 알아둔다.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소개만 하고 끝낼 거야. 지금 이걸 하고 있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까 아폴로니오스의 원은 뭐냐면 얘로부터 온다. 얘가 더 중요해요. 얘가 누군데요? 수직 이등분선.
이건 무슨 관계인가? 아폴로니오스의 원이 뭔지 처음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처음 듣는다. 내리세요. 아폴로니오스의 원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원이 되나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얘랑 얘는 어느 정도 직관적이다. 물론 이거는 중3 과정을 이수했다는 전제예요. 그런데 얘는 좀 직관성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밝힌 사람이 아폴로니오스다. 그래서 아폴로니오스의 원 이렇게 통상 불러요. 다시 한번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예를 들면 1대2인 점들의 집합을 다 그리면 뭐가 돼?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문제는 한 경우만 원이 아니죠. 한 경우가 뭐야? 거리의 비가 1대1인 점들의 집합은 원이 아니고 적혀 있듯이 직선이다. 따라서 1대1이 아닌 순간, 물론 거리의 비는 비율은 항상 양수라는 거예요. 1대 마이너스 3 이러고 있으면 사이코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1대1인 경우만 직선이고 1대1이 아닌 순간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수직들은 이런 데서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얘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얘는 그냥 중요도가 제일 떨어진다. 하지만 알아는 두세요. 얘는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저 문제는 이거죠. 이거. 정의 2번 예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상황이라 꼭 이 풀이만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푸니?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조선을 그린다. 자, 선생님이 나눠줬던 원론, 공준, 보조선 5종류 중에 3번이 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원을 그린 거야. 직각 삼각형이다. 6이다. 그러면 넓이야. 넓이는 뭐? 3위일체. 그래서 요거랑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파란색 선분의 길이다. 파란색 선분의 길이는 언제 제일 길이? 하면 직관적으로 이거다. 이게 뭐죠? 요게 이제 반지름과 같은 경우. 따라서 답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이다. 그래서 9가 된다. 가 되겠어요. 참고로, 여기서 이거 참고 잠깐 볼까? 이건 말로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여기가 120도인 점들의 집합은 뭐가 될까요? 생각하세요. 저것과는 무관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90도인 점들의 집합은 요걸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지름 원 위에 점들이 되겠어요. 그러면 저기가 120도면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알겠다. 내리시고. 이건 참고죠.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내가 지운 게 중3 학생들 원방 내용이었거든. 졸라게 어려운 내용들을 했어요. 중3들도. 일반 고등학교 1학년 수업보다 더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아주 천천히 하거든. 아주 천천히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될 내용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천천히 나발이고 그냥 달리겠어요? 이거죠, 이거. 이거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은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다른 그림 상황에서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지금 뭐 그리고 있죠? 뭐 눈치채야지. 두 원은 합동이고 서로의 중심을 지난다. 오케이? 120도가 있죠?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120도. 내리세요. 그래서 요게 되겠어요. 물론 요 두 점은 빠져요. 오케이? 60도다. 뭐가 될까요? 60도다. 여기가 60도인 점들의 집합은 뭐가 될까요?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방금 들은 게 이해됐다면 지금 이 타이밍으로 보였어야 돼요. 얘들이 된다. 물론 얘는 빠진다. 이해 갔나? 그런데 이것들이 뭐냐 하면 원은 아니에요. 노란색과 파란색이. 그런데 원의 일부죠. 원의 일부 뭐 부채꼴 문제로 등장할 수 있겠어요. 이해 갔나? 물론 좌표만 도입하면 고1 문제가 되고 이건 정삼각형 그런 문제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한 도형은 뭐 미친놈처럼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겠어요? 저 풀이 2번. 이거는 원과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야죠. 이런 것들은 보여야지. 여기가 6이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럼 뭐죠? 양수 조건인데 최대 최소야. 기억하세요? 양수 조건인데 최대 최소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신으로서 중요해요. 전형적인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문제가 되겠어요. 풀이가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풀이가 보인다. 내리세요. 풀이가 안 보이면 중간고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않을 공산일 거예요. 지금 타이밍은. 이미 어느 정도 점수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은 선행이 아니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a제곱 b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적겠어요. b다. 참고로 a, b가 양수이니까 인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 a, b는 작거나 같다. 뭐죠? 4분의 36인가? 그래서 9다. 그럼 언제니? 등호 조건. 언제냐면 a제곱 이퀄 b제곱이다. 근데 a, b가 양수이므로 필요 충분 조건은 a 이퀄 b이다. 그래서 저기 있는 그림이 되겠어요. 또 다른 풀이는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더 기초죠. 더 기초가 뭔데?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되겠어요. 참고로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는 산술평균,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푸는 문제는 웬만하면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환원이 되겠어요. 풀이가 예상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 뭐냐 하면 이건 치환 개념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뭔 말이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a, b는 양수예요. 6일 때 2분의 1 a, b의 최대값은 하고 물은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했었는데? b는 36 마이너스 a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여기다 대입하면 무리함수인데 이게 어떻게 2차 함수로 바뀌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든 사람들은 뭐지? 이거 어떻게 푼다는 거였지? 이거죠? 제곱이다. 알겠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것의 양의 제곱근을 답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정도 센스가 없으면 이게 센스라는 표현보다는 연산 능력이에요. 계산 능력. 이 정도 계산 능력이 없으면 센스가 아니라 계산 경험이 부족하다. 이건 마무리 풀이는 네가 마무리하세요. 이해 갔죠? 지금 이거 없는 시간 중에 한 거예요. 왜 이걸 했니? 이런 풀이도 당연히 지금 이건 중간고사 시험범위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나갔지만 이참수의 최대수는 언제든지 계속 다시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센 피세요. 개념센. 개념센 76페이지. 원의 방정식 표준형. 박스와 개념 어프로치를 긴 시간을 주지 못해요. 빨리 확인하세요. 자, 보겠어요. 뭐 너무나 숙련되어 있는 중요한 놈이죠.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칠 게 없어 이런 걸 변형해서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선생님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변형해서 가르칠 것도 없어. 이제 이건 표준형, 일반형은 뭐고 표준형이 뭔지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다라는 게 쉽게 보이는 거고, 일반형이 되면 X제곱 플러스 A,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 반지름이 뭐야? 4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만 모르겠지. 근데 여기는 R인데? 이거지. 자, 여기에 대해서 네가 좀 알아둬야 된다 라면 선생님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이게 아니라 이거다 라고 알아둬야겠어요. 이거다 라고 알아둬야겠어요. 결국 뭐 피타고라스 정리다.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죠. 근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가르쳤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고 거기에 강제적으로 R이 등장을 하면 이제 원이 된다. 이해 갔나?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예제예요. 정의 1번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흐름을 알아두세요. 정의 1번. 이렇게 알아두는 거지 그냥 하얀색 외우고 있는 건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만큼만 맞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알겠니?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바꾸지? 차이가 크지? 왜? 이 노란색은 무리식이에요. 하얀색은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으로 알아줄래? 무리식으로 알아줄래? 그런 거거든. 이해 갔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에서 중심은 a, b고 반지름은 r이죠. 오케이? 이게 왜 틀렸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드세요. 이건 당연히 학교 시험 문제예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니은쯤에.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이럴 때 반지름은 r이다. 틀렸죠. 이걸 고르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순진한 학생들 이거 고르고 있겠네, 씨발.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체가 힌트였죠. 이걸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건 아직도 사고력이 없다. 내가 루트를 씌우라고 그랬죠. 루트를 씌우면 r제곱의 루트는 뭐죠? 절대값 r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은 r이 아니라 뭐 절대값 r이 되겠어요. 밑에다 따로 적는 이유는 이게 틀렸다라고 여기다 적었으니까 r을 적으면 이제 맞다고 바뀌어야지. 절대값 r이야. 그럼 선생님 조금 전에 봤는데 슈브 반지름 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얘를 말하는 거죠. 반지름이 r일 때 방정식이 이거다고. 방정식이 이럴 때 반지름이 r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원의 방정식이 아닌가? 원의 방정식이죠. 이때 반지름은 뭔가 3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일 리가 없잖아? 아! 유노? 이해갔지? 이거 장난이잖아요. 아직까지 네 수학은 아라비아 숫자를 문자는 없는 거야? 문자를 다루니까 문자는 양수란 보장이 없어요. 이해갔지?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그냥 나한테 이런 얘기 듣기 전에 둘 다 아무것도 없고 하얀색만 알고 있다.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응용이 아니고 기초가 되겠죠. 기초. 알겠지? 정리하세요. 풀란 이유를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교과서, 출판사와 무관하게 모든 교과서의 예제 1번이 이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제곱이라는 표준형을 소개한 후에 바로 아래에는 문제 1번에서 그러니까 중심이 뭐고 반지름이 얼마인 원의 방식을 구하세요. 이따위 수준의 문제를 하다. 예제 1번. 예제와 문제의 차이는 예제는 이론의 일부죠. 그래서 풀이를 제시하는 건 해설을 제시한 게 아니고 그 풀이가 네가 알아둬야 될 논리 구조다라는 뜻이에요. 교과서는 매우 방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런 풀이를 제시하진 않아. 예제 그 풀이 2번 다른 풀이라고 하는 거 제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모든 교과서에 이게 등장해 있거든. 이거는 뭐 정의 2번로부터 오는 흐름으로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풀이는 두 번째 풀이, 물론 두 번째 풀이를 실전에서 그러고 있으면 정신병자 사이코패스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지. 이해 갔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세 번째 풀이. 세 번째 풀이는 뭐가 있을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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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뭐 이거죠. x 플러스 4분의 y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y 플러스 6은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가능하죠.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일로 넘겨서 일로 이동시켜서 완전역으로 만들면 나오겠지.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1차항은 뭐가 되는 거죠? EX가 되나? EX? 그러니까 저기 중심의 좌표는 중심의 X 좌표는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이거 하면 EX잖아. 그걸 넘겨서 하면은 EX니까 X제곱 플러스 EX면 꼭 매달 꼭지점이야, 씨발. 저기 중심의 X좌표는 완전적으로 바꿨을 때 마이너스 1인 게 나오지. 그럼 그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하면 뭐니? 4Y니까 중심의 Y좌표는 마이너스 2 맞나? 그리고 나머지를 정리해주면 이제 반지름이 뭐가 나오겠죠. 이해 갔나? 그래서 이걸 바로 봐도 알 수 있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지금 이거 왜 한 거죠? 하면은 이거다. 수직 조건 중에서. 그럼 내가 지금 이걸 왜 했니? 하면 너는 피타고라스 정리밖에 생각이 안 나니? 뭐 수직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수직 조건을 떠올려야 될 거 아니니? 그럼 수직 조건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랑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밖에 없니? 다른 것들도 있잖아. 그럼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이 원의 방식을 유도해 볼 수는 없을까? 그런데 힘 빼지 마시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했어요. 이해 갔나? 여기서 주의점. 이렇게 했으면 틀려요? 왜 틀릴까? 이거랑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그걸 만들어내면 그건 맞아. 근데 얘랑 그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거죠. 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는 이제 뭐니? 이 식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x가 아까 전랑 마찬가지 논리 보자. 마이너스 4인 경우와 2인 경우는 빠진다. 이건 제외돼야 되는 거죠. 이 식은 지금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네가 이걸 양변에 이걸 곱해갖고 넘겨서 하면은 거기에는 이걸 제외한다는 게 없지. 그러니까는 진리집합의 다름으로 두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할 수가 없어요. 경제 단원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해 갔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 줘야겠어요. 알겠니? 근데 뭐 이게 이런 것까지 시험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은 너무 심화니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마이너스 2와 2를 보면 뭘 할 수 있지?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왜 이게 빠지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 왜 이건 빠지죠? 하면 이거지. 원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걸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그리면 자 이거는 또 알아두세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맞지? 마이너스 4,2랑 2, 마이너스 6. 뭐 대략 이렇게 위치가 되겠어요. 그지? 그런데 이걸 이제 원 삐삐삐 그리고 다시 그냥 원을 먼저 그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원에서 이거 빠진다는 거 뭐가 빠진다는 거죠? 몇 점이 빠지지? 두 개의 점이 아니죠. 뭐 하나 하면 하나 하고 네 개의 점이 빠지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개의 점이 빠지잖아. 아니 지금 누가 봐도 네 개의 점이 빠지잖아. 지금 교점이 여기 이거 아니니? 네 개. 뭐 잘 이해가 안 가? 지금 x 이퀄 마이너스 4랑 만나면 안 돼. 이거잖아. 이해 갔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이게 마이너스 4고 x 이퀄 마이너스 4 직선이잖아. x 이퀄 이거. 그럼 이 점의 좌표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이 점의 좌표는 x 좌표가 마이너스 4 아니야? 그럼 여기다 넣으면 뭐 값이 나오니? y 값이 나오니? 안 나오잖아.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이건 왜 빠지죠?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거든. 심화예요, 심화. 뭐 예를 들면 목동 강남권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물어요. 학교 시험에서. 왜? 지금 니들 하나도 모르잖아. 이거 왜 빠지나? 기하적으로. 알아둬야겠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면 여기 90도죠. 90도는 90도야. 근데 90도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얘들아! 정신을 차려! 기울기 0이야. 기울기 얼마죠?
기울기가 없다잖아.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표현하니? 얘도 당연히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얘는 왜 안 돼? 90도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 그런데 얘는 직선은 있는데 기울기가 없어요, 얘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분모가 0이 아니다. 이거는 대수학이고 그걸 기하학적으로 해석해봐.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 거꾸로 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쓸 때 다 이거는 제외. 이거 안 적었다고 감점. 판별식 안 적었다고 감점을 족같이 하는 마당에 이거 안 적었다고 감점 정도 가지고 그냥 0.5점만 줄 수도 있어요. 6점 만점. 이해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또 다르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이런 제한 사항이 있을 수가 없고 식 자체에도 분모가 0에서 없어.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가 원의 방식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어요. 이해갔니?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읽어보세요. 2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20번. 문제를 읽으세요. 자, 보겠어요. 희망을 다음 학년으로 미뤄야 하는데 중3은 맞췄는데 중3애가 맞추는 애가 있는데 여기는 저는 못 맞추고 있고 생각보다 쉽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어요? 반원 조건이야. 반원 조건의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정의 2번으로부터 방정식의 일로 가고 그 예제로 가고 그 예제가 다시 일로 간다. 그래서 수직 조건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해보면 수직 조건 머릿속에 떠오르나? 삼위일체 피타고라스 정리 m 곱하기 m 프라임 마이너스 1 유도 과정이 그렇죠. 삼위일체와 피타고라스 정리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같다 기준 같다로부터 반원 조건 그 반원 조건은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방금 문제는 반원 조건 예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준 삼각비 수직 닮음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은 좌표 도입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보면 반원 조건이란 뭐냐? 지금과 같은 문제 상황이야. 지금과 같은 문제 상황이 뭔데요? 반원. 원방 문제에서는 원보다는 반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이 밑에는 없는 거야. 알겠니? 반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다. 이게 조건이야. 그럼 네가 보조선을 그어야 돼. 보조선을 어떻게 그어야 되니? 이렇게 긋는다. 그래서 90도임을 이용한다. 알겠죠? 이렇게 긋는다. 그리고 여기 90도고 수선의 발을 생각을 한다. 이 문제 이거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죠. 또 다른 거 이렇게 긋고 원의 생명은 뭐 중심을 연결한다.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2세타다를 이용한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조선을 긋고 나면 후속 조치로 등장하는 개념 이름을 여기는 수직 조건. 그러니까 좀 이게 약간 이상하지. 뭐 수직 조건에는 뭐 반응 조건이고 반응 조건에는 수직 조건이 있으면 어느 게 어느 걸 포함하나요? 지금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다가 쳐맞지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 연결을 해 놓으세요. 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소자 삼각형이 되겠어요. 소자 삼각형은 뭐 허구한 날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왜 갑자기 여기서 왜 내려? 문제에서 이 소자 삼각형을 의도하고 이렇게 이런 요소를 주어지는 문제가 꽤나 많아.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라는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각과 원주각이죠. 원주각 관점을 이용하는 거고 특히 얘는 이과 문제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다다. 알겠죠? 이것들은 여기서 처음 보는 거가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걸 뭐 하고 있니? 세트를 만들고 있는 거죠. 세트. 그리고 세트를 만드니까 이 세트를 어디다 갔니? 구조 안에다가 놓고 있어요. 구조가 뭐니? 이해 갔나? 지식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알아둬야 뭐가 생겨?
지속성과 확장성이 생겨요. 지속성은 기억을 오래 한다. 확장성은 응용이 가능해진다. 알겠죠? 계속 간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뭘 구하려냐면 이거지.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린 건 뭐 3대1? 고정되어 있죠. 3대1.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인 건 안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너무한 거죠. 왜 너무하죠? 왜 너무하지? 이걸 모르는 건 너무한 거야. 지금 공부를 좀 이상하게 하는 거야. 여기, 저기, 너희 둘 다 손 들었지? 왜 그런지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 이쪽에 손 든 사람, 너 손 들었냐? 손 든 게 잘못한 건 아니고, 겁먹고 거기를, 여기 손 안 들었잖아. 반성을 해야 돼, 반성을. 집에 가서 물구나무 서기 가서 반성을 하세요. 그냥 반성도 안 돼요. 물구나무 서기하고 반성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죠, 참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수업에 하는 문제들은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집에 없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게 떠올라야지, 이거 떠오른다, 손 들어봐. 직선의 방식 마지막 했던 문제 아니냐. 이거 뭐 12, 뭐였지? 12, 16. 그럼 여기는 얼마였지? 20? 아니면 12. 여기 12, 16, 12. 그래서 8. 답이 8인 거. 맞나? 9였나? 9지. 8이 아니고. 8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했을 때 D더라. 9가 3번이었나? 기억을 못해. 그리고 이거 뭐야? 가계 이등분선이었잖아.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합! 이거랑 뭐가 같니? 뭐가 다르니? 뭐가 같니는 반. 똑같잖아.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거 지워. 원이 없는데. 그럼 원은 뭐, 네 마음대로 하나 그려. 핵심은 뭐야?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지금, 이거. 가계 이등분선이잖아. 그래서 같지? 가계 이등분선의 정의를 강조했던 그림이었죠? 이해 갔나? 가계 이등분선은 언제 했니?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했었지. 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학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 내가 한 거는 이론을 확인하는 용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를 기억을 좀 해. 이게 이론이야. 이론은 여기까지고 문제풀이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이론이야. 마찬가지로 교과서도 뭐 예제 다 이론이야. 예제 풀이가 적혀 있잖아. 그 풀이는 이게 공인된 논리 전개 방식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야. 모르겠으면 이거 참고해서 생각하세요가 아니고. 자,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이게 세타예요. 이해 갔지? 오케이. 그런데 이거 몰라서 못 풀었다. 그래도 되는데. 알아도 못 푼다는 뭐야? 알아도 못 푼다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대 몇이야? 3대 1이죠. 오케이. 3대 1. 그리고 여기가 90도라고 주어져 있죠. 그런데 네가 뭘 해야 되니? 빨간색 보조선 그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 요구한 거지. 자, 여기 다시 하얀색과 파란색이 있을 때 빨간색 보조선을 그으세요. 보조선 알려준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로 같은 것을 찾는 개념 이름을 적어준 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뭐야? 소자 삼각형이잖아. 소자 삼각형. 그래서요. 뭐 다른 조건은 없는 게 확실하지? 그럼 뭐야? 이걸 x라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이거 b 구하라고 하면 이 직각삼각형이, 이거 b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 직각삼각형이, 자, 삼각형 기하 이렇게 떠오르나? 이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게 3이야. 그럼 이게 얼마냐? 또는 이게 얼마냐를 생각하는데 뭐부터 할래? 이게 얼마냐를 하고 싶은데요. 그냥 집에 가서 찌그러서 알아서 해봐. 이걸 봐야지. 왜요? 왜냐하면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물론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게 되겠어요. 근데 탄젠트니까 이게 먼저 궁금하지 않니? 아니요, 이게 궁금한데요. 그냥 처음 맞고 이걸 궁금한 걸로 바꾸겠어요. 그럼 됐잖아. 그래서 x제곱은 뭐니? x제곱은 얼마?
1 곱하기 3이다. 따라서 탄젠트 2세타는 얼마야? 3분의 루트 3이다. 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뭐 소자 삼각형은 항상 하는 게 뭐야? 넓이 3등, 그 다음에 소자 공식, 이렇게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사실 이게 이과지, 적과가 아니고 뭐래? 그래요? 자, 사실 그럴 때 고3 할 때 맨날 적과 하는데 이거는 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아는 거지. 뭘 아는 건데? 3대 1이잖아. 그러니까 2대 1대 1인 거지. 왜? 여기 원의 중심이야. 대충 찍은 게 아니고 1 더하기 3은 4야. 4를 2로 나누면 2라고 하는 거야. 왜 2대 1대 1인가 이지를 하면 나로서 당황스럽잖아.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요. 2잖아. 1이잖아. 좀 이따 또 나올 거야. 그래서 뭐야? 60도잖아. 그래서 30도잖아.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잖아. 이거지. 이해 갔나? 오늘 이 그림이 두 번째인 거 안다. 손 들어봐. 오늘 이 그림이 두 번째인 거 안다. 언제 또 나왔다고? 언제 나왔는데? 여기다 적으면 헷갈릴까봐. 그랬어요. 정삼각형이다. 안 보여요. 반복 안 하고 이해만 하잖아? 이해만 하면 좀 이따 또 나올 거야. 그게 그건지 또 못 알아봐요. 이해를 하는 건 응용력에 단 1도 도움이 안 돼. 안 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존나 반복해서 그게 그냥 통째로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다른 문제 보인다가 아니야. 그렇게 떠올라야지 다른 문제에서 보일 준비가 된 거야. 이거 두 번째 그림 이해 갔나? 정삼각형이야. 여기서 이미 정삼각형 느낌이 와야지. 1, 2 이거 하고 싶지 않니? 안 하고 싶은데요.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씨. 그러니까 이거 뭐니? 이 삼각형 보이나?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또 그거 또 그거야. 맨날 그거야. 씨. 이게 고3 이과 문제야. 이 고3 이과 모의고사 문제라고. 어? 그러면 고3은 뭔가 좀 더 어렵겠죠. 참고로 탄젠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는 교과서 공식이라서 개나 소나 다 아는 거야. 세타가 15도인 걸 모를 뿐이지. 세타가 15도죠. 이 세타가 30도니까. 그걸 또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사인 15도 안다. 손 들어보세요. 사인 15도 알아두세요. 뭔데요? 집에 가서 인터넷 조사하세요. 왜 알아둬야 되느냐? 봐! 30도, 45도, 60도 몇 간격이야? 15도. 그리고 네가 또 아는 게 뭐야? 0도, 90도. 뭐가 비었니? 15도와 75도. 등차수열로 생각하면 그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럼 궁금해야지. 니만 안 궁금하고 나머지 인류가 다 궁금했었어. 그래서 존나게 찾았어. 그래서 여기 세타는 15도야, 15도. 탄젠트 15도의 값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여기서 어떻게 찾는데요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15도. 참고로 사인 15도는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어요.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이건 뭐였니? 반응 조건. 예제를 살펴봤어요. 레벨을 올리겠어요. 정리하세요. 네가 거부해도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레벨을 하고 있어야 될 때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재밌잖아, 그런데. 솔직히 재밌잖아. 솔직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다. 이러지 말고. 솔직히.
철학에 또 이런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 재미. 정리가 끝나시면 화장실 다녀오세요. 잠시 쉬겠어요?